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 전쟁 뉴스 터지면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주식부터 팔잖아.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 사고 있어. 뉴스에서는 위기다, 불확실성 확대다, 시장 충격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주변에서도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계속 들리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사고 있다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 딱 그래. 이란 관련 긴장 얘기 나오고 중동 리스크 커진다, 유가 오른다, 전쟁 확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니까 사람들 반응은 거의 똑같아. 일단 팔자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시장도 흔들리고 특히 변동성은 확실히 커진 상태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야. 우리가 뉴스를 보고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 이미 시장은 한번 반응을 끝낸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야.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고 뉴스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이거 바닥 근처 아니냐? 근데 이 바닥론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갖고 나온다는 게 포인트야. 크게 보면 이유는 세 가지야. 첫 번째, 이미 악재는 많이 반영됐다. 시장은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잖아. 전쟁 가능성, 유가 상승,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두 번째, 미국 경제 자체는 아직 괜찮다. 이거 되게 중요해. 지금 상황이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고용 아직 버티고 있고 소비도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공포는 있는데 기초 체력은 아직 괜찮다 이 상태인 거지. 세 번째, 결국 시장은 돈 따라 움직인다. 이건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지금 시장은 계속 금리 얘기를 같이 보고 있어. 만약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결국 시장으로 돈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떨어지는 건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다.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뉴스는 최악인데 시장은 바닥을 고민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는 보통 뉴스 보고 판단하잖아. 근데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먼저 반영해.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겨. 지금 이 공포는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이제 여기서 하나씩 풀어보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이거야. 전쟁 무조건 주식 하락. 맞는 말 같지? 근데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야. 과거 사례들 보면 전쟁이나 큰 충돌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시장이 확 빠져. 이건 거의 공통이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거든. 불확실성 커짐, 공포 확대, 급락, 그리고 상황이 구체화됨, 예측 가능성 증가, 반등. 즉 전쟁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모르는 상태야. 오히려 상황이 명확해지면 시장은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시장은 전쟁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더 무너진다. 이걸 이해 못하면 항상 가장 무서운 순간에 팔게 돼. 이제 더 중요한 얘기 들어갈게. 사실 시장 바닥은 뉴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심리로 만들어져. 생각해보면 이래. 뉴스가 가장 안 좋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 더 떨어질 것 같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자.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살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 이게 바로 바닥 근처야. 왜냐면 시장은 팔 사람이 다 팔아야 더 이상 안 떨어지거든.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나와. 개인 투자자는 이때 팔고 기관이나 큰 돈은 이때 들어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보기 때문이야. 지금 가격이 과하게 빠졌는지, 공포가 과도한지,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한지 이걸 보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항상 늦는다. 뉴스는 결과를 알려주고 시장은 그 전에 움직여.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시장은 전쟁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그런데 동시에 바닥론이 나오고 있어. 전쟁은 항상 장기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시장 바닥은 뉴스가 아니라 심리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아직 중요한 변수들이 남아있거든. 특히 유가와 금리. 이 두 개를 이해 못하면 지금 상황을 절반밖에 이해 못한 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 두 개, 유가랑 금리. 먼저 유가부터 보자. 전쟁 얘기가 나오면 거의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 유가 오른다. 이란 얘기 나오고 중동 긴장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반응해.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 기름값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 아, 이거 안 좋다. 인플레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근데 절반만 맞아. 유가 상승이 왜 문제냐면 물가 올라가 기업 비용 증가에 소비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시장 전체로 보면 부담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게 하나 있어. 모든 자산이 같이 떨어지지는 않아. 유가가 올라가면 누가 좋아할까? 당연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야. 석유 기업, 정유회사,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이런 쪽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시선 차이가 나와.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 안 좋다,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돈 버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쪽이 뭐지? 이걸 보는 거야. 이 차이가 진짜 커. 왜냐면 시장은 항상 균일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 지금 나는 시장 전체만 보고 있나 아니면 기회를 보고 있나? 사실 유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바로 금리야.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볼 때 뉴스 중심으로 보거든. 전쟁, 정치, 사건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이런 게 아니야. 돈의 흐름이야.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게 바로 금리야. 조금 쉽게 풀어보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대출 이자 올라감, 기업 투자 부담 커짐, 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감. 그래서 주식은 보통 힘들어져.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돈 빌리기 쉬워짐, 투자 늘어남, 시장으로 돈 유입됨.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여.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게 뭐냐면 금리 언제 내리냐 이거야.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면 인플레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지. 이게 진짜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야. 반대로 전쟁이 있더라도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전쟁은 단기 충격이고 금리는 방향을 만든다. 이걸 이해하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가 보여. 여기까지 온 김에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시장은 이런 상태야. 전쟁 리스크로 공포 확대,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 부담, 금리 변수로 시장 방향 결정. 겉으로 보면 되게 불안해. 근데 안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여. 공포는 커졌는데 구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시장은 되게 애매한 상태야. 확실한 상승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야.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야. 무서우니까 팔고 좀 오르면 따라 사, 다시 떨어지면 또 팔아. 근데 이 구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여. 공포가 과한지 보고 구조가 깨졌는지 보고 가격이 싸졌는지 봐.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조용히 사.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이랑 연결돼. 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사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사실 바닥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야. 사람들은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해. 근데 현실은 바닥에서 사는 건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때는 더 떨어질 것 같잖아.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 떨어질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반등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고 결국 높은 가격에 사는 거지. 이걸 피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되게 단순한 전략인데 효과는 엄청 커. 보통 사람들이 살 때도 한 번에, 팔 때도 한 번에 하는데 분할 매수 매도를 잘 사용하면 이익을 높이고 손해를 줄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타이밍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가격 변동에 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가 안정돼. 완벽한 타이밍보다 안정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거든. 그런데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못할까?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야. 언제 살지, 얼마나 살지, 왜 사는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결국 감정으로 움직여. 반대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은 달라. 미리 기준을 세워두고 가격 구간을 나눠놔. 그리고 상황이 오면 그대로 실행해. 그래서 뉴스가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전쟁 뉴스에 겁먹고 팔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사고 있을까? 이제 답이 보여. 그 사람들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이야. 전쟁은 단기 충격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공포에 휩쓸리지 않아. 시장 바닥은 심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할 때를 봐. 위기 속에서도 올라가는 자산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같이 봐. 결국 시장 방향은 금리가 결정한다는 걸 알고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여. 그리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될까? 공포가 과한가, 구조가 깨졌는가,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돼. 만약 공포는 큰데 구조는 아직 괜찮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구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가능성이 있어.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닥론이 나오는 이유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면 돼. 뉴스는 결과를 보여주고 시장은 그 전에 움직인다는 걸 기억해.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거야. 이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투자의 기준 설정.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 알겠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